일찍 이렇게 좀 자리에 해서 되면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은 맨날 뭐 대책회의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한다 많이 바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별로 이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언론사 관계자분들에게 까별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이제 보건소가 일반 환자 진료를 받지 않는 선별 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한시에 방문했던 사람들과 동남아 국가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맞게끔 매뉴얼대로 조치를 다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행사장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다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정 핵심 관련된 부분은 언론 대응반 구성, 그리고 혹시나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 뉴스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생활과장님은 그 가장 교육 들어가 있어서 대신에 이렇게 회장님이 뽑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과는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 전체적으로 매일 복지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보유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복지시설에 가능한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출입을 자제하고 생활자들 매일 그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아침 그리고 점심을 기해서 손 소독제 그리고 손 씻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시설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복지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및 안내,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 중에서는 구정 때 친정 방문에 6명이 했는데 지금 현재 미입국자는 2명이고 14일을 경과되었는데 이상 증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안내를 하였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으며 관내 322개 경로당에 손 소독제 경로당별로 한 3개 정도를 보건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현재 고성학당이나 실버놀이교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도내 확진자 발생 시 중단하는 걸로 하고 현재로서는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리고 경로당이나 다문화 가족 장례식장 필요해서 세정제나 마스크나 외부 출입자 자제도 권고하고 그 종사자들에는 교육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청소년과도 하는 일들이 정말 많던데 좀 말씀드리죠. 예, 교육 청소년과 저희는 지역 아동센터부터 먼저 드리고, 저희 관내에 6개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손 세정기, 마스크, 체온계를 구비하고 아침 등교하는 애들한테 이걸 체크를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9개 항목 체크리스트 부분이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으로 저희 보고를 받고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센터 지설자가 단톡방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망을 주고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저희 가운데 20개소가 있습니다. 요 중에 20개 중에 아동 한 명이 중국에 저번에 12월 26일부터 1월 19일까지 갔던 어린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가정에 격리를 해서 14일 이후에 아무 증상이 없어서 2월 3일부터 어린이집에 이제 등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손 세정제하고 마스크 이 부분을 비치를 해서 수시로 활용토록 그리 하고, 요 어린이집과는 저희들이 아직 단톡방이 개설이 안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은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린이집 8개 지금 한 개소 하고 20개소 저번에 모니터링을 일부 했는데 오늘 다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관련입니다. 지금 제일 지금 시기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지금 시즌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저희들이 거의 축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만 학급별로 학교에서 일단 그 졸업식을 진행을 하고 학부모님들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우리 지금 교육청을 협의를 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식 부분은 그 교육청하고 지금 입학식 3월 1일자로 잡혀 있는데 교육청하고 이 부분도 축소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만약에 그 행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저희들이 그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 이상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전에 초중고 졸업식과 입학식은 행정의 소관 밖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교육청과 언론에서 졸업식, 입학식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같이 소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졸업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열화상 감지기도 저희들이 다 설치해 주는 걸로 했는데,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졸업식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부모님들도 오셔야 꽃이 팔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을 좀 했는데도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교육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많이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하나는 교육장과 교장의 직위가 수평서열이라 교육장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어. 일단 저희들은 교실에서 졸업식을 하더라도 부모님들 정도는 꽃을 들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들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보건소 안전관리까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숙박업소는 그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숙박업소 지도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실제로 숙박을 하시는 분들, 전지훈련 학생들이 제일 좀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도배, 장판, 이불부터 기본적인 것들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많았어. 여기에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싶다. 예전에는 유소텔이 지어주고 난 뒤가 수익금으로 지원할 방안을 나름대로 혼자는 고민했지만은 그 기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논의해서 주시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승해서 사업비는 지원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제안을 해준 상태입니다. 다음 부서 또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달지병사와 관련돼서는 저희들 아마 실과별로 보고가 끝난 뒤에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질문할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재정부 커뮤니센터 착공식 같은 경우는 성가상 건축관님도 다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 또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 체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월 31일 날 MBC 경남에서 대포자 회의 시에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유인을 받아가지고 대포자들에게 한번 공고를 마쳤고, 대참가팀에 대한 비상연락망급증 출소 및 식당 파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에 따른 저희들 의료용품 주문을 마스크 3,500개, 손소독제 70개, 온도계 17개를 기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한체육회 그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연기가 확정되어서 MBC에서도 연기에 대한 공문을 대한축협회에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연기 참가 선수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전부 통보를 다 한 상태고, 외식업, 숙박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표자들에게는 연락을 하고 오늘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7월 방학과 동시에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MBC 경남 대회는 연기가 됐고,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경남체육회장과 고성군이 업무 협약도 맺었었고, 여기서 이제 김호영 체육회장이 이야기했던 것, 저는 후보 시절 때 제방에 왔을 때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게이트볼도 마찬가지,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 같은 경우가 도체 시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공식 종목이 되기 전에 어르신을 위한 시범 종목 채택은 필요하다, 아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저희들은 대형 스포츠 활성화 관련돼서도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도체육회장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할 테니까 고성군에도 실업팀 하나 정도를 맡을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 정도는 받았는데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양수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이나 수산인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하고 있는 조치대로
외국 그 자재라든지 정상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우리 분야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수요 분야에는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78개 업체에 134명 정도 있는데 국가별로 분류를 해보면 이 중에 중국 근로자가 7명, 나머지 그 외 국적자가 127명입니다. 이 사유는 뭐냐 하면 그 중국같이 내력 있는 국가들은 그 바다를 안 접해봤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업무가 좀 서툴고 하기 때문에 체험을 좀 기피하는 거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연금을 부분을 외국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하게 그 수가 적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경남도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해봐서 지금 좀 파악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이 있느냐, 출국한 사람이 있느냐, 또 동남아나 인근 국가까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또 나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특이사항이 발생됐거나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데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입한 현황 파악, 그리고 혹시 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좀 해달라. 특히 외국인들이 좀 한국말에서 들기 때문에 그 고용주가 신고를 안 하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용주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보면 이제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임을 자주 가집니다. 예. 위가 끝나고 나면 그런 모임도 좀 자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 고용주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업체마다 그 소독제하고 마스크를 좀 지치를 좀 해라 자율적으로 하는데 사실 좀 잘 안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1월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촌계 총회들을 통해서 담당 계장들이 직접 나가서 그 부분 홍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하는 것을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기 비자나 1년 단위 비자로 오는데 자 그럼 비자가 끝나는 사람들 어쩔 끼고 이걸 불법 체류자로 남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 건의해서 법무부와 도 그리고 이제 그 F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 수요 중앙에 협의해서 이 부분들 조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태 진정 때까지는 좀 이 출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금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내용안이 없지만은 저희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소비도 좀 줄어들겠지만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줄어서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굴가리비라든지 이런 지역 수산물을 특별하게 소비 촉진, 판매 유통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마스크는 이제 2만 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만 개 더 해서 3만 개 정도는 마스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손 세정이나 다른 부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합성 감지기 같은 경우도 5대를 일단 임대하는 걸로 해서 행사장마다 비치하는 걸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 고성장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청와대범 행사는 거기에 비하면 커진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경제과나 보건소나 안전관리과 중심으로 시장, 4개 시장을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공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 중국이나 동남아 갔다 왔던 사람들은 사전에 항상 서로 소통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에 이야기해서 되도록이면 동남아나 중국은 가지 않게끔 자제 근거를 행정에서는 계속하고 부득이 해서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 갔을 때 매뉴얼 돌아왔을 때는 대중버스 이용하지 않고 개인 차량 좀 활용하고 오자마자 보건소에 바로 신고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매뉴얼들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다 일자리 경제과는 하나도 고민하는 것이 지역 경제입니다.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군내 식당, 외식의 날을 더 좀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기관단체장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똑같이 지역 경제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도 논의하고 또 그 기관단체별로 이 방역에 나름대로 장점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공유하는 과정들을 밟고 그리고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혹여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도나 중앙 단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고 도시교통과가 있습니다. 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모두 9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인은 3명입니다.
농업의 분야에 관계되는 곳에 한 분이 있고 축산업에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8월 19일 이후에 중국 방문한 이력이 없어서 다행히 저희들한테는 현재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조치나 금일 조치보다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달 집 태우기 행사는 질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난해 소가야 문화제와 가리비 축제 수준의 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교육 대상이라든지 행사는 자제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의 구조가 대부분이 다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면역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농업인 교육은 SNS라든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서 농사전에 농민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양남 수출 피해 농가 돕기 운동 전개 이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업 분야에도 피해가 지금 저희가 농업 분야에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양남 수출 농가가 지난 1월 31일 날 그 5,000문 정도의 양난이 수출로 중국으로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도매 시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전량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동향 보고를 지난주에 저희가 군수님께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그 농가에 전화를 하셔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 통화 중에 이런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 행정이 어려운 농민들을 돕자해가지고 화분 사주기 운동을 지금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간 저희 행정에서부터서 앞장서고 또 기업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협조 공문이 발송이 돼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 그 농업 분야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돕는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 분야를 적극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략 이래 보고는 다 마친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 지시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매뉴얼 숙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나 비상 상황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숙지를 그 특정한 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제가 좀 지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고는 거의 마친 것 같고 한 분 한 분씩 질문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4월 17일 날 그 엑스포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또 하면 또 엑스포가 참으로 얹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오늘도 또 23명이나 어떤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게 3월달 또 한번 뭐 군수님이 또 보완을 시켰다는 의견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예전에 한번 제가 2015년도에 엑스포를 하지 않고 2016년도에 그러니까 4년 만에 엑스포를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또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메르스인가 뭐 때문에 아마 1년 연기됐다라는 잘못된 보도도 누구도 하시던데 실제 그런 일은 없었던 거고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은 2016년도 군수가 새로 된 사람에게 판단과 결정을 맡기겠다라고 해서 3년 주기가 4년이 됐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금 차원 같은 경우는 진해 군항제를 3월 말에 하는 것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계속 빨라지니까 이것들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4월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 보건소에서도 좀 정확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KF80은 안 되는 것인지 그 어떤 이제 지난번에 제일 좋은 것. 예. 자꾸 94를 요구를 하고 고집을 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그냥 공기 중에서 마시는 건 대단히 희박하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을 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도 좀 막으면 될 터인데 굳이 94를 찾고 이러니까 풍기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마스크 착용법을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씻어도 된다 하거든요. 심지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는 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마스크 정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불안 심리 때문에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공식 행사장에 가면 마스크 자체를 안 쓴답니다. 이게 너무 위축되는 상황. 저희들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해서
불안해지는 상황,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게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까지도 저희 행정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정월 대보름날 이제 달집과 관련돼서는 지금 모든 언론상에 보면 어느 시 어느 군은 배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게 조금 맞진 않다라고 보는 게 그 작은 말단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풀어놔두고 공식적으로 진화 군단에서 하는 것은 배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판단과 결정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실제로 도나 중앙 단위에서는 근고 사항으로 자제 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치를 해야 될 곳은 5일장이 더 먼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5일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서 시군 단위로는 모여서 하는 큰 행사 달집 놀이는 안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잔잔하게 말 단위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재단 방역에 신경 써 주는 것, 이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도 해봤습니다. 근데 일반 단체장들은 무조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단체에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올바른 행정인가에 대한 고민, 이 고민들은 저는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공무원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